고생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안 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138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138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자, 갖추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 단지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단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 나온 계획, 도면대로만 개인들은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삐쭉빼쭉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니까 더 크게 지어도 다 소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들을 완화 적용합니다. 먼저 통합 적용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쪽과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똑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한 건도 없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뭐 당군일에 최대 개발 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용산 개발이 좌초됐습니다. 안 됐죠.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 쉬어요. 더 큰 걸 노려요. 더 큰 걸 노리죠. 그러니까 인류일에 최대 개발을 해보자고요. 먼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일에 최대 개발을 해보자. 뭐가 있을까요?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그때부터 해서 가장 큰 걸 해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걸 해보자. 어디서 외곽에 나가서 들판가 산 깎고 들판에 흙 메꾸고 아파트 짓고 하는 신도시들이야. 뭐 30년 넘게 8688 일기 신도부터 해왔으니까 그건 초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심을 싹 새로 올리자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을 다 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200층 세동 올리자. 뭐 그러면은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뭐 두바이, 제일 높은 게 뭐 두바이에 178층,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뭐 등등 한두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 200층 넘는 건 없죠. 몇 년 전에는 또 중국에서 210층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에 그러니까 200층 세동을 지으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0층을 짓는데 200층에다 뭘 채울 거냐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뭐 한참 채워야죠. 채워야 될 게 엄청 뭐 200층이면 많으니까 별별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앞에서 보셨던 어느 지역은 뭘 짓네 못 짓네 그런 것들 여기는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다 집어 넣으라고요. 어느 땅에다 뭘 짓는다 못 짓는다. 입지, 그러니까 그 땅에 건물을 세운다. 입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죠. 29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지을 수 있다, 몇 가지는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그걸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을 최소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한 단지 계획을 내는데요. 단지가 8글자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을 낸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쪽과 똑같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내는 거죠. 단지 구역을 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은 들어가야 되죠. 기반시설과 어떻게 건축하라는 사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은 똑같고 여기는 어떤 거 짓네 못 짓네 그것을 여기는 조금 완화해 준다면 몇 가지를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여기는 짓고 싶은 대로 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책에 138쪽에 그러니까 0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고 먼저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프린트물에 지금 그대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44쪽에 8쪽이요. 44쪽 프린트물에 8쪽이고요. 그 OX 문제는 옆으로 좀 빼시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요.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8쪽에 1- 제일 아래 1-13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 단지 도면, 단지 계획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건은 표현과 포함해야 되고 왼쪽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오른쪽 계획에서 이것저것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책 보시죠.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138쪽이요. 138쪽 네모 4번, 그러니까 파란 1번,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지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도심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복합, 표시역,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식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명동, 남대문 싹 밀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이것저것을 다 얹어서 한꺼번에 짓자.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 2, 3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1, 2, 3 묶어서 그 앞에다가 괄호 열고 상업 괄호 닫고 쓰시고요. 1, 2, 3은 누가 봐도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표시요.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표시요. 중심지역. 2번 철도역사 표시요.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항, 그러니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표시요.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3번 세기 이상 표시요. 세기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제지로부터 1km 이상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어디요? 그러니까 전철역,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갑니다. 전철역이 있죠.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됩니다. 역세권, 수도권 전철 교차하는 곳 많죠. 그러니까 무슨 역세권이요? 더블 역세권. 수도권 전철 보면은 그러니까 전철 그 노선도가 그렇게 복잡한데 더블 갖고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3풀 정도는 돼야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수가 있죠. 3풀을 얘기하는 거고요. 1, 2, 3은 당연히 상업지역. 4번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블양 구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표시역,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표시역,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래서 주상공 쪽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이제 다른 법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양과 2번 내용 7번 보시죠. 단지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냅니다. 도면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양과 2번 내용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은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1, 2, 3 묶어서 1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사항. 2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1, 2,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몇 가지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양괄 3번 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됐고요. 다음 쪽 와서 뭐 이러저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생략하죠. 뭐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죠.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표시요. 10일 이내 표시요. 이내 의견을 회신 표시요.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관청 내 문서 처리 대부분 30일인데 여기에서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4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2법 표시요. 2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꼭 뭐 일본식 표현이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첫째 주거제 2법이 국토계획법이죠. 2법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요. 2법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다른 법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이쪽은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둘째 줄 끝에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40쪽에 파란 2번 행위 제한인데 7번 보시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단지 구역 정했으면 도면 계획을 내는 거죠. 도면 계획대로 건축해야 된다고요. 단지 구역에서 어떻게 건축할지는 도면 계획에서 정한다. 그런 얘기죠. 파란 2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표시요.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표시요. 계획으로 정한다. 구역의 행위 제한은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 행위 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그냥 뭐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소리 나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단어가 걸리니까 그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파란 3번에 양괄 1번, 양괄 2는 나중에 보시고 양괄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표시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는 뭐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한자를 어떻게 쓰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지 규제에다가 대, 아니면 한자까지 한자 하시면 한자로 써도 좋고요. 한자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도 좋고요.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에다가 중. 뭐 한자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 해물탕집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꼭 그거 써놨잖아요. 해물탕 대자 중자 소자 한자로 써놨습니다. 또 탕수육집에서도 알려주고 있죠. 대자 중자 소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자 처리되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자가 처리됐으면 중자는 처리됐다고요. 그런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탕수육이 50개 들어있고 여기는 40개 들어있으면 40개 시켰으면 아니 50개짜리 시켰으면 40개는 당연히 들어있죠.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렇게 해서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난주에 보셨고 입지규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책 143쪽에 6장 지구단위계획은 좀 전에 보신 내용이고 그러니까 150쪽 오시고요. 150쪽에 7장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내용상 다음 주에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에서요. 용용용 입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까지를 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끝나고 그 다음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은 두 번째 법 개발법에 있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에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저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책에 그러니까 7장 150쪽 7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75쪽을 보시죠. 175쪽에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책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안 좋아하시는 건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보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8장 도시군계획설에서요. 그러니까 네모 1번 도시군계획설, 파란 1번 기반시설, 양구 1번 그러니까 뭐 파란 1번 기반시설에다가 그러니까 50가지 공적 시설 쓰시고요. 국민생활에 필요한 50가지 공적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175쪽이죠. 양구 1번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그러니까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 50가지를 그러니까 7가지로 묶어놨는데 7가지도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 파란 바탕 첫 번째 칸에다가 1부터 7을 쓰시죠. 그러니까 교통시설 1번 교통시설, 그러니까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지출시설에서 그 50가지를 이리저리 그러니까 7가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뭐 양걸 2번 기반시설의 세분,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음 주 와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끝인 거죠. 다음 주 와서요. 그러니까 176쪽에 그러니까 도로 표시요.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다고요. 일반 도로 표시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표시요. 보행자 전용 도로 표시요. 보행자 우선 도로 표시요. 두로가 아니라 도로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 표시요. 고가 도로 표시요. 지하 도로 표시요.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좀 이따 보시고 그다음에 셋째 줄에 광장은 여러 가지 광장이 있다고요. 광장 표시요. 교통 광장 표시요. 일반 광장 표시요. 경관 광장 표시요. 지하 광장 표시요. 건축물 부설 광장 표시요. 그냥 광장 있는 거고 자동차 정류장은 차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차 서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 차 서 있죠. 공영 차구지 차 서 있고요. 공동 차구지 차 서 있고요. 등등등 다 차가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시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표시한 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놓고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고요.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프린트물 보시죠. 44쪽 프린트물의 9쪽 보겠습니다. 44쪽 프린트물의 9쪽 1-14를 보시고요. 먼저 쭉 읽고 말씀드리면 첫째 줄 국민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반시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야 된다. 그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줄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2km 길이로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을 해야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잘 아래 세 줄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세 가지는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죠. 그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처리하고 하면요. 7번 보시죠. 7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있고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사업 세 가지는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 세 가지인 거죠. 이 공익사업 세 가지는 뭐에서 나왔어요? 도시군계획에서 나온 거죠. 도시군계획에서 나온 사업 세 가지다.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몇 번 소리만 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보시자고요. 지금 보셨던 프린트물의 1-14 그 첫 세 줄이 뻔한 것 같지만 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보시죠. 먼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도로는 있어야 돼요. 도로는 있어야 되죠.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아니죠. 관청에서 어디다 도로를 내겠다 결정을 하겠죠. 무슨 절차를 거쳐서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이 노란선 두 줄을 그었습니다. 내겠다 해놓고 있으면 밤에 우르막씨가 와서 만들어줘요? 아니죠. 도로 공사를 하는 거죠.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 공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공사가 끝이 나야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신호등 고장났으면 즉각 고쳐야죠. 사람 쓰는데 지장이 없게 관청에서 도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문화센터 필요하다. 문화센터 관리까지 이어지고요. 주차장 필요하다. 주차장 관리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고요.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50까지 필요하다. 50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도로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문화센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동 100번지일 때 4차로 도로를 내겠다. 이 절차를 거쳤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고요. 노란선 두 줄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어떻게 결정됐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요. 이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 기반시설.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것, 이 노란선 두 줄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정해진 자리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귀찮은 것 뿐이죠. 노란선 두 줄은 7글자라고요. 노란선 두 줄은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인 겁니다. 도시군관리기로 결정시설, 구체적인 대상, 위치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파란 3번 공공시설은 나중에 보시고, 파란 네모 이제 책 와서요. 책에 와서 176쪽. 그러니까 파란 3번 공공시설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네모 2번 도시군계획설의 설치관리,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과로 1번, 반과 1번 원칙. 지상수상 공중수중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그러니까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위치가 정해진 거죠. 첫 땅,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반과로 2번 예외.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위해서 다음에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즉 도시군관리계에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부적 내용들은 빼고 다음 쪽 와서 양과로 2번 X, 양과로 3번 X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에 만들었으면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야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관리, 도시군관리계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 표시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사선거고요. 지방, 표시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 표시요. 중앙, 관세회장이 관리한다. 그 넷째 주 끝에 중앙에다가 두 줄을 쓰시죠. 중앙 아래 장관 쓰시고요. 장관. 장관 아래 국가 쓰시고요. 국가. 중앙이 장관이고 국가입니다. 따라서 넷째 줄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178쪽에 네모 3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구가 없는 곳을 보죠. 네, 공동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는 신도시 때나 이제 공동구를 만드는데요. 공동구 없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있죠.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밑에다 파이프를 넣을 수가 없죠. 도로는 쭉 흘러가니까 도로 밑에 이런 파이프가 있습니다. 뭐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무슨 파이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대한민국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지금 20%밖에 도면이 안 남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럼 뭐 어디 그 수도공사로 들어간다고요. 이 근처에 뭐 있대? 뭐가 있어? 몰라. 근데 뭔가는 있대. 조심조심 파. 조심조심 파다가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받고 있어? 그냥 팍 파보자. 팍 파다가 펑 터지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게 공동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전봇대 쭉쭉 전기선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신도시 때는 여기를 지금 싹 밀어서 지금 신도시를 만든 거죠. 다 밀어서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땅을 우선 깊게 파고요. 큰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박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흙 덮고 그다음에 땅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도로를 냅니다. 그 양옆에 건물들이 들어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박스에다가 이러저러한 파이프들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전기 파이프가 지나가겠죠. 그다음에 하수도 파이프, 그다음에 이쪽에는 수도 파이프, 그다음에 수도 파이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파이프, 무슨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그 파이프 공사할 때 여기는 길을 막고 아스팔트 뜯어내서 하나하나 공사하러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정해진 통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막을 필요도 없고 일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 노란 콘크리트 박스를 뭐라고 하고요? 공동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간 각종 파이프들을
그러니까 이 공동구 안에다가 넣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뭐 파이프 그러면 이상한가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파이프들을 넣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구예요. 나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 때 만들자 200만 초과가 있습니다. 178조 책 178조경 네모 3번 공동구 굵은 1번 공동구의 의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등 공급설비, 통신파이프, 하수도파이프 등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용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공동구의 설치, 양구 1번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그렇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 아래 박스에 1부터 5까지가 있는데요. 박스 앞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신도시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투구장 200개. 그러니까 당연히 또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뭐 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한강의 모래섬이죠. 근데 거기다 시가지를 만들었잖아요. 여의도인 거죠. 여의도요, 여의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요. 여의도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여의도 200만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양구열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뭐 양구열 3번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집어내야죠. 양구열 3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양구열 4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양구열 5번 설치비용, 방구열 1번 공동구의 설치 표시요. 설치 괄호 넘어서,에 필요한 비용 표시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표시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둘째 줄에 사업 시행자 화살표 어디로 뽑아서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 만드는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공동구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자가 그러니까 공동구를 설치를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때 같이 하는 거고요. 이 파이프 사업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공동구를 아직 만들기 전까지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러니까 공동구를 차지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들어갔죠. 저 공동구가 만들어지고 파이프를 집어 넣었으면 뭐가 되고요? 공동구 점용자라고 합니다. 그냥 뭐 외울 말도 아니고요. 그냥 소리만 한두 번 내면 되는 거 되고요. 상식이죠. 그러니까 집어 넣었으면 집어 넣었고 집어넣기 전에는 아직 집어넣기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구를 점용할 사람이고 공동구는 노란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다음에 빨간 각각의 파이프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돈 내라고요. 파이프 사업자도 같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내용 관계없고 반괄호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파란 3번 공동구의 관리와 운영, 양괄호 1번 그러니까 공동구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가 관리 표시요. 관리한다. 국토계획법 특광시군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도 특광시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양괄호 2번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유지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년짜리 계획 세우는 거고 다음 쪽 와서요. 180조 양괄호 3번 공동관리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표시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표시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양괄호 4번 X 하시고요. 파란 4번 공동구 관리비용,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공동구의 관리 표시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표시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표시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 여기 도둑고양이 도둑지 놀이터가 되면 안 되죠. 파이프 사업자들이 돈을 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양괄호 2번 점용료 사용료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죠?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이 파이프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죠. 이거 없을 때하고 있는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181쪽 가서요. 내무사업은 광역시설. 그냥 뭐 액수는 아니고 흘러가는 질문 한번 나왔는데 뭐 그것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시설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왼쪽 칸에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이 광역이라고요. 오른쪽에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이 광역이라고요. 하나하나 한 군데 시군에 있는 건 각각 시설이고 두 개 이상에 걸려있는 것들이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2번 뭐 X 아니고 예전에 나왔으니까 뭐 그냥 그 문제 때 보셔도 됩니다. 넘어오시고 여기까지 왔었고 182쪽에 네모 5번이 있는데 그 네모 5번은 이제 완전 별개의 내용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1시간 넘게 하고 10분 쉬고 하지 말고 40분씩 끊어서 하면은 한 10분 더 쉬는데 수업 리듬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10분 쉬는 건데 그러니까 4번 끊어서 가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네모 5번 이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